성공한 사람들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고르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한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당신이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시간을 낭비하며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연애만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연애를 전략적인 투자가 아니라 로맨틱 코미디처럼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여기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로 끌리는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장기적 관계에는 성공적인 비즈니스에 요구되는 것과 똑같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목표, 철저한 평가, 확실한 기대치, 그리고 계산이 맞지 않을 때 과감히 돌아설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배우자 선택을 비즈니스 결정처럼 대하는 것이 어떻게 수년간의 마음고생을 덜어주고 당신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대신 실제로 가치를 더해줄 사람을 찾게 해주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결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연애에 접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연인을 고르는 일을 비즈니스 파트너를 고르는 일처럼 대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명확한 직무 기술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고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모른 채로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애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멋진 누군가가 나타나서 모든 것이 마법처럼 잘 풀리기만을 바랍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수십 년을 함께 보내고 재정을 공유하며 아이를 키우고 인생의 중대한 결정들을 함께 내릴 사람을 고르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구체적인 적합성 요인들 대신에 그저 가슴 설레는 감정과 좋은 느낌만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연애를 위한 직무 기술서는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돈, 가족, 커리어,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당신의 핵심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화 방식이 당신과 잘 맞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당신의 삶의 시간표와 일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서적인 성숙도가 당신과 비슷한 수준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에 숨겨진 심리학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성공적인 파트너십은 화학적 끌림이 아니라 서로 간의 적합성을 바탕으로 구축됩니다. 끌림은 호감을 만들어내지만 적합성은 지속적인 만족감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과도 엄청나게 강렬한 끌림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가 당신과 충돌하는 사람과는 결코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맺을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성공하는 이유는 양측 모두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약속하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인적인 관계가 실패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만 있으면 어떤 부조화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마법 같은 환상일 뿐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실 만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평생의 동반자를 위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조건들의 실제 목록을 작성해보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선호도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아무리 끌리더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결정적인 조건들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차갑고 계산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차갑고 냉혹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서로의 인생 목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감정이 현실을 바꿔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며 누군가의 인생에서 소중한 몇 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당신의 타협할 수 없는 조건에는 아이를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 특정 지역에 살 것인지 아니면 이주할 의향이 있는지 비슷한 경제적 가치관과 목표를 가졌는지 종교적이나 영적인 신념을 공유하는지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소통 방식이 잘 맞는지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얄팍한 조건들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삶을 일궈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일시적으로 서로의 곁을 즐기다 끝날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반들입니다. 다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애에서 무시하는 비즈니스 원칙입니다. 중대한 계약을 맺기 전에는 시간을 두고 상대의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첫날부터 누군가를 정식 파트너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의 업무 능력, 신뢰성,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스트레스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지켜봅니다. 하지만 연애에서는 누구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허니문 기간의 행동만 보고 동거를 하거나 약혼을 하거나 중대한 약속을 해버립니다. 이건 마치
면접에서 보여준 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당장 최고 경영자로 승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 행동의 심리학은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은 가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압박감을 받거나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이 편안해질 때 비로소 진짜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업가들은 수습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명하게 연애하는 사람들도 진지한 약속을 하기 전에 잠재적인 파트너가 현실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관찰하는 평가 기간을 갖습니다. 연애에서 평가 기간이란 이런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서비스 종사자, 가족, 그리고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실망스러운 일, 스트레스, 그리고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돈과 시간, 그리고 자신의 책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십시오. 단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에 걸쳐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거나 선을 긋거나 의견이 다를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설정한 경계선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은 그 사람의 인성과 당신과의 적합성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정말로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비즈니스에서는 누군가가 직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할 때 그들을 아예 다른 사람으로 개조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이 필요로 하는 자격을 이미 갖춘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연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와 가치관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파트너를 바꾸려고 몇 년씩이나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것은 수학을 못하는 사람을 회계부서에 채용해놓고 그가 장부를 맞추지 못한다고 답답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담긴 심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은 잠재력과 현실을 혼동합니다. 현재 눈앞에 있는 상대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는 대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과 증거가 아닌 헛된 희망에 기반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는 것에 대한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가치관을 다른 것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인내심을 가진다고 해도 상대방을 정서적으로 성숙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대화를 시도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당신과 똑같은 삶을 원하도록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의 이유로 변하고 싶을 때만 변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미 가지고 있는 성향과 목표가 당신과 일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지 누군가를 당신의 이상형으로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적 사고가 연애의 혁명을 일으키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처음부터 기대하는 바를 명확하게 소통합니다. 넌지시 힌트만 주거나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눈치채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원할지 말지 결정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연애를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요구사항을 말하면 상대방이 도망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숨기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행동도 참고 받아주다가 결국 말하지 않은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억울해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융통성 있는 척 포장된 자기 파괴 행위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떠나간다면 그 사람은 어차피 당신과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관계에서 두 사람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구한 것입니다. 연애에서 솔직한 소통이란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5년 안에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평등하게 분담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재정적으로 투명하고 돈 관리를 함께 하는 것을 원합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질 높은 데이트 시간과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싸울 때 소리를 지르거나 침묵으로 벌을 주는 사람과는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성숙한 어른들의 관계를 위한 기본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충족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합니다. 자, 이제 왜 이 방식이 전통적인 연애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인지에 대한 심리학적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선택을 비즈니스 결정처럼 다루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초래하는 절박함과 결핍의 사고방식을 없앨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자리든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여러 명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명을 면접 보고 그들의 자격을 비교합니다. 호감을 보인 첫 번째 사람에게 만족하는 대신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연애에서 많은 사람들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결핍의 마음가짐으로 행동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에 진짜로 맞는 사람을 계속 찾는 대신 맞지도 않는 관계를 어떻게든 억지로 이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결핍의 사고방식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절박함을 낳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위험 신호들을 애써 무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을 찾을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중요한 가치관들을 포기해버립니다. 비즈니스적 사고는 세상에 당신의 조건에 맞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줌으로써 이러한 절박함을 없애줍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을 찾는 것이지, 맞지도 않는 사람을 설득해서 그들의 성격과 인생 목표를 송두리째 바꾸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애를 비즈니스처럼 대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투자할 사람을 훨씬 더 까다롭게 고르게 됩니다. 목표가 맞지도 않는 사람과 가볍게 만나던 것을 진지한 관계로 발전시켜 보겠다며 몇 달씩 시간 낭비하는 짓을 멈추게 됩니다. 관계의 초기 단계부터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원하나요? 직업적 목표는 무엇인가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모습인가요? 돈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당신의 삶에서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러한 대화들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빠르게 걸러내어 모두의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를 아껴줍니다. 당신과 가치관이 일치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그런 직설적인 태도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관계에 적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원칙이 여기 있습니다. 정보가 서로 맞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다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빠르게 관계를 끊어내십시오. 비즈니스에서는 실패하고 있는 사업에 마법처럼 이익이 나길 바라며 계속 투자를 쏟아붓지 않습니다. 증거를 평가하고 현실에 기반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연애에서는 사랑이 근본적인 차이를 극복해 줄 것이라 기대하며 누가 봐도 안 맞는 점들을 몇 달 혹은 몇 년씩이나 외면합니다. 이렇게 투자한 감정은 이 파트너십이 실제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왜 맞지 않는 관계에 계속 머무르는지는 매몰 비용 오류라는 심리학 이론이 잘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하며 지금 떠나면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일에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더 많은 자원을 낭비할 뿐입니다. 똑똑한 사업가들은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든 이미 써버린 시간과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가장 중요한 유일한 질문은 이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당신의 미래 목표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비즈니스 마인드로 하는 연애의 실전은 이렇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억지로 감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려 애쓰기보다 서로의 적합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단편적인 사건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 전체적인 행동 패턴을 관찰합니다. 상대가 변할 것이라 희망을 갖기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면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한을 설정합니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이 당신의 핵심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할 의지가 없다면 정중하게 관계를 끝내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차갑거나 계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억지로 상대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좋은 짝이 아님을 인정하고 각자에게 진짜로 맞는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서로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뿐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에너지를 갉아먹고 목표를 타협하게 만들며 좌절감과 공허함을 안겨주는 상황에 처하는 시간은 줄이고 당신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해주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처럼 파트너를 고르는 것에 대한 핵심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관계에서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저마다 다른 가치관, 목표, 소통 방식,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기준을 갖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잘못된 것은 아무런 조건도 없는 척 행동하면서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관계를 받아들이고 사랑이 현실의 적합성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 헛된 기대를 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양측이 자신이 동의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서로가 그 관계를 통해 가치를 얻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개인적인 남녀 관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연애에 대한 이런 접근법이 너무 전략적이거나 로맨틱하지 않게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 감정에 충실했던 방식이 지금까지 당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당신의 장기적인 목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관계에 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애초에 당신과 맞지도 않는 사람을 바꿔보겠다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까? 어쩌면 이제는 로맨스 영화 속 주인공이 아니라 성공한 비즈니스맨처럼 생각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내리는 인생의 결정들에 대해 더욱 전략적인 접근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의 동반자에게 바라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명확하게 남긴 기준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진짜 요구사항에 대해 솔직해지는 데 도움을 줄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완벽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삶과 완벽하게 잘 맞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할 때와 똑같은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